많은 분들이 TQQQ는 위험하다, 투자하면 안 된다 라고 하죠. 심지어 TQQQ는 쓰레기다 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물론 레버리지 ETF는 그 변동성 때문에 위험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쓰레기라고 불릴 정도로 가치가 없을까요? 저는 TQ를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활용해서 이렇게 QQQ보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는데요. QQQ보다 수익률은 높으면서 변동성은 낮은 전략이죠. TQ를 이렇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무조건 배척하는 게 과연 현명한 방법일까요? TQ에 대해 부정적인 분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그래프입니다. 나스닥 100의 최대 낙폭 그래프인데요. 닷컴 버블 붕괴 당시 TQ의 추정 MDD는 무려 99.47%입니다. 사실상 자산이 증발했다고 봐야 하는 수준이죠. 이 그래프가 사실이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 그래프는 명백한 팩트입니다. TQ는 정말로 이렇게 극단적인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플한 자산 배분 전략만 활용해도 이렇게 MDD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데요. 심지어 QQQ보다 변동성이 낮고 안정적으로 말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TQ와 자산 배분 전략을 활용해서 QQQ보다 안정적이고 수익률도 높은 포트폴리오 전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도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을 조금 확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TQ의 위험성으로 자주 언급되는 변동성 끌림에 대해 간단히 정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변동성 끌림은 기압 평균과 산술 평균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수학적 현상인데요. 산술이고 기하고 수학적 현상이고 복잡한 이론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프부터 보시죠. 그래프를 보시면 QQQ가 2달 동안 주기적으로 3%씩 하락하고 약 3.1%씩 상승하는 패턴을 반복했는데요. 완벽히 이상적으로 횡보한다고 가정한 거죠. 참고로 이렇게 완벽하게 횡보하려면 3% 하락하고 3.1% 정도 상승해야 합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단순히 기하평균적 현상이죠. 이렇게 QQQ가 등락을 반복할 경우에 TQ는 QQQ의 일간 수익률을 3배로 추정하니까 9% 하락하고 그 후에 9.3% 상승하는 패턴을 따르게 됩니다. 문제는 TQ가 원래 가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약 9.9% 상승해야 한다는 건데요. 산술적 수익률을 1단위로 추정하는 특성 때문에 TQ는 횡보하는 시장에서 벤치마크 지수보다 점점 이렇게 흘러내리게 됩니다. 이건 과도하게 비현실적으로 횡보장을 가정한 거고 현실에서 이렇게 고르게 횡보할 일이 있겠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변동성 끌림 현상은 고르게 횡보하는 시장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큰 하락 후에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금리 인상 쇼크 이후에 QQQ는 2023년 12월에 전고점을 회복했지만 TQ는 훨씬 나중인 2024년 12월에야 겨우 회복했습니다. 이 사례도 변동성 끌림의 한 예시 중 하나죠. 변동성 끌림은 실제 하는 레버리지 ETF의 위험 요소 맞습니다. 특히 횡보하는 시장이나 큰 낙폭 후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치명적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대상은 나스닥 종합 주가지수입니다. 시클리컬로 포장된 어디 변방 국가의 박스 형태 주가 지수가 아니죠. 미국 경제와 기술주의 장기적 성장을 반영한 대표적인 지수죠. 우리 모두 장기적으로 상승한다고 믿고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자산인데요. 이런 자산에 대해 변동성 끌림의 위험만 강조하는 건 지나치지 않나요? 오히려 전략적 활용 기회를 놓치는 패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나스닥 종합주가지수의 장기적인 상승 경향은 명백합니다. TQ 역시 이런 장기 상승장에서 어마어마한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죠. 그럼 이제 변동성 끌림을 횡보장 말고 상승장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QQQ가 20일 동안 매일 3%씩 상승한다고 해보죠. QQQ의 누적 수익률은 80%입니다. 여기에 3배는 320%죠. 그런데 TQ는 무려 460%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어떨까요? 20일 동안 매일 3%씩 하락하면 QQQ는 마이너스 46% 하락하죠. 이때 TQ는 마이너스 84% 하락합니다.
놀랍게도 하락폭은 3배를 넘지 않죠. 실제로 저도 2022년, 23년 쇼크장에서 하락폭이 줄어드는 경험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변동성 끌림 현상은 횡보 장세나 큰 폭의 하락 후 회복하는 장세에서 분명히 단점이 맞습니다. 하지만 장기 후 상향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공포감만 부각된 측면이 있죠. TQ의 특징을 전략적으로 잘만 활용하면 오히려 높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럼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TQ가 위험한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최대 낙폭 99%에 원금 회복에 걸리는 시간도 17년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녀석이죠. 하지만 수익률이 높다라는 특징 하나만으로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한데요. 적은 자기 자본으로 빠르게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으니까요. 자본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말이죠. 잘 다듬기만 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이겁니다. 바로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줄이는 체리피킹 전략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거죠.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자산 배분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략은 크게 2가지입니다. 정적 자산 배분 전략과 공적 자산 배분 전략이죠. 정적 자산 배분 전략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한 방식이죠. 슈드, QQQ 같은 위험 자산과 채권, 금 같은 안전 자산을 조합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죠. 비교적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면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은 MDD, 모멘텀 지표, 빅스 등을 활용해서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적립식 투자처럼 시분할, 시분할 전략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정적 자산 배분 전략을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정적 자산 배분 전략을 활용해서 TQ의 단점은 줄이고 QQQ보다 수익률을 높이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기초 분석부터 빠르게 보시죠. TQ의 누적 수익률 그래프입니다. TQ는 정말 놀라운 누적 수익률을 자랑합니다. 동시에 현실적인 한계도 명확하죠. 최대 낙폭은 무려 마이너스 99.47%로 전 재산을 여기에 투자했다면 실제로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얻기도 전에 견디지 못하고 나가 떨어졌을 확률이 58,000%입니다. 원금 회복에 걸리는 시간도 6,411일로 약 17.5년이나 되죠. QQQ도 회복 시간이 15년이나 되는데 여기에 2년이나 더 걸리네요. 5년 롤링 리턴 데이터로 봐도 5년 동안 연평균 200%가 넘는 경우도 있는 반면 5년 동안 평균 마이너스 50%씩 손실을 보는 지점도 있습니다. 멘탈 관리가 불가능한 수준이죠. 보시다시피 날 것 그대로의 TQ는 매우 위험합니다. 저도 초기 시드를 만들 때는 적립식으로 TQ를 활용했는데요. 시드가 2억에서 3억을 넘어가는 순간 단순히 적립식으로 담기는 어려운 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TQ를 조금 더 안전하고 이쁘게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죠. 역시나 오늘 또 등장하는 기본 양념 같은 존재들이죠. TLT와 골드입니다. 안전자산 형제를 이렇게 넣고 섞고 돌리고 섞었습니다. 누적 그래프가 이렇게 예쁘게 펴졌네요. 수익률 그래프가 이렇게 펴진 것보다 중요한 건 리턴 리스크 프로파일인데요. 이렇게 곡선 형태로 안쪽으로 쑥 들어간 게 보이시죠? 포트폴리오가 QQQ보다 우위에 있는 게 한눈에 보이네요. 수익률을 이렇게 고정했을 때 QQQ보다 변동성이 낮은 전략이 존재하고요. 반대로 변동성을 고정했을 때 이렇게 QQQ보다 수익률이 높은 전략이 존재하네요. 이런 걸 우위라고 하죠. 저는 실제로 투자할 때는 위험 추구 성향이 높은 편이어서 50% 이상 위험 자산을 담는 전략을 주로 활용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QQQ와 비교를 한눈에 하기 위해서 여기 30대 35, 35 비율로 구성해 보겠습니다. 누적 수익률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 QQQ보다 안정적이고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게 보이고요. 경기 침체 시기에도 방어력이 좋은 게 보이시나요? 이어서 MDD를 보시죠. 마이너스 60.58%. 역시나 닷컴 버블 때네요. 마이너스 60%도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QQQ 마이너스 80대 보다는 20%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니까 나름 선방했다고 볼 수 있죠. 99% 전손 처리 수준이었던 TQ보다는 엄청난 발전이네요. 원금 회복 기간도 2416일로 약 6년에서 7년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 수준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겠지만 15년에 비하면 크게 개선된 거죠.
인생을 약 7% 정도 세이브했습니다. 특히 상방에서는 QQQ와 비슷하지만 여기 하방 부분에서는 QQQ보다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5년 롤링 리턴의 분포도 이렇게 안정적이고요. TQ를 차분하게 만드는 포트폴리오. QQQ보다 단순히 수익률만 높은 게 아니라 안정성 측면에서도 꽤나 개선되죠. 이렇게 구성하면 TQ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는 상품처럼 보이지 않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자산 형성 초기에 TQ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2억에서 3억을 목표로 5년 정도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저처럼 TQ를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것도 베팅해볼 만한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적립식 투자의 구조 자체가 시분할 효과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지면 적립금보다 자산 수익률 비중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점점 시분할 효과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언제까지나 TQ를 모아가기는 어렵습니다. 부쩍 커져버린 자산에 뿌듯하기도 하지만 집도 사고 싶고 다시 내려갈까봐 두렵기도 하죠. 점점 안정장치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TQ를 단독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성향에 맞게 자산 배분 전략을 함께 활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아본 정적 자산 배분 전략만으로도 수익률을 높이고 변동성을 낮추는 효과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고 싶다면 동적 자산 배분 전략도 같이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대학원에서 경기 침체 신호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분야에 꽤나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경기 상황에 맞춰 투자 전략을 조정하는 접근법은 투자 성과를 개선할 가능성을 이렇게 열어주기도 합니다. 이 분야는 파면 팔수록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어 매력적인데요. 또 동시에 굉장히 큰 벽에 부딪히는 순간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주제가 유튜브로는 다소 생소할 수 있어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그래서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은 이번 영상 반응을 좀 보고 앞으로 디벨롭 할지 고민해 볼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활용하고 있는 분석 자료와 워크시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영상도 참고해 주세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투자는 멘탈이다. 투맨이었습니다.